네,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접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3일 만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네,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는데요.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.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,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상황부터 좀 짚겠습니다. 400명대인데 사흘째 지금 400명대를 이어가고 있어서 좀 불안합니다. 혹시나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진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. 어떻게 좀 진단을 하시는지요? 네,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좀 증가할 것 같죠. 이제 네.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, 그래서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더 증가할 확산 요인들이 감소시킬 요인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. 확산 요인들은 이제 많이 지적된 것처럼 최근 이제 변이 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확인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하거나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 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우세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긴장을 완화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많이 지적된 것처럼 이제 3월이 되면서 개학이 되면서 새로운 모임이나 만남들이 또 늘어나고요. 또 이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한적한 실외 활동보다는 또 야외 우선 모임 같은 것들을 또 친목 모임을 하면서 또 끝나고 또 모임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로 좀 이어질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네. 이것들이 앞으로도 확산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많겠고 조금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은 이제 예방 접종이 이제 얼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인가. 근데 조금 우리가 생각만큼 백신을 빨리 많이 확보하지 못하면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. 또 이제 기후적인 요인으로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자외선 일조량도 많아지고 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되는데 우리가 얼만큼 이 날씨를 이용해서 환기를 적극적으로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. 그러니까 문을 이제 조금 열어놔서 이제 이산화탄소만 낮춘다고 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창문을 충분히 열어서 맞바람이 불어서 실내 비말이 충분히 순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한 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또 좀 우리가 실내 감염을 좀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확산 요인과 감소 요인 간의 균형을 잘 맞춰서 보다 좀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확산 요인, 감소 요인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일단 확산 요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평균 확진자가 지금 406명씩 나오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거리두기 개편안이 또 발표가 되잖아요. 일단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? 일단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고 내일 이제 수도권 2단계, 비수도권 1.5단계가 어떻게 될지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수치만 가지고 본다면 사실 이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1일 일주일간입니다. 2번이 300명대였고요. 5번이 이제 400명대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현 상태가 유지되고 오히려 또 증가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갑자기 완화시킬 경우에 훨씬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 3차 대유행 그 최정점 날짜가 12월 25일 1,240명이었습니다.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감소세가 없이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는 이런 상황. 그리고 상춘객으로 인해서 이동량이 현저히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, 그 다음 주는 사실은 거리두기를 완화했을 경우에 훨씬 더 사람들이 경각심을 누그러뜨리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1.5단계이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이 없습니다.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1시간 정도 완화돼서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거리두기도 그렇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렇고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김경우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? 네, 지금은 절대로 완화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. 지금 하고 있는 방역 조치, 2단계 수도권 2단계 조치 또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이 좀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검사 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못 찾는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모임이 많아지고 할 때는 특히 이제 젊은 층 중심으로 하는 어떤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다 좀 많은 검사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지금 검사 수가 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양성률도 좀 상대적으로 약간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다 찾아낼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우리가 못 찾는 사람들에 의한 우리가 못 찾는 N차 전파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 최근 사례들처럼 이제 수도권에서는 어떤 감염에 대해서 좀 우리 경각심이 있지만
감염이 유행하지 않았던 비수도권 같은 데서는 이제 한두 분만 감염이 전파돼도 빨리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집단된 감염이 생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비수도권에서도 이제 특히 더 경계를 완화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.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지금 현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위험 요인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예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백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일단 당국에서는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근데 접종 간격이 조금 변했더라고요. 이 이유는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? 네, 그동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 간격에 대해서는 이제 임상 시험 연구도 그렇고 이제 WHO의 예방 접종 전문위원회에서 권고도 그렇고 8주에서 12주 간격을 권고를 했었는데요. 최근에 이제 계속 제기된 것처럼 좀 간격을 늘릴수록 2차 예방 접종 후에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예. 최근에 또 란셋 저널지에 이제 기존의 2상, 3상 연구들을 다시 재분석해서 2차 접종 간의 간격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접종 간격이 늘어날수록 예방 효과가 일관적으로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.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접종 간격을 늘리는 것이 2차 접종 후에 예방 효과를 좀 늘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제안들이 있었고요. 예. 물론 이제 우리가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간격이 늘어나게 되면은 혹시 이제 1차 접종을 맞으신 분들의 좀 미완성이지만 좀 생긴 항체가 떨어져서 우리가 빨리 맞지 못해서 생기는 감염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. 예. 그러니까 2차 접종 사이에 생기는 감염이 증가하지 않을까.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충분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 접종 사이에 항체를 측정해 봤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. 이제 그런 좀 부족하지만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. 일단 접종 간격을 좀 충분히 늘리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접종 백신이 100개가 있다. 이러면은 두 번 맞아야 되고 하면은 이 100개를 가지고 50명을 맞히고 50명은 냉장고에 넣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100개를 가지고 100명에게 맞히고 또 3개월 후에 추가로 100개를 확보해서 100명에게 또 맞출 것인가 이 전략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많았는데 예. 일단은 지금 우리가 백신을 일관전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충분한 백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. 물론 지금 접종 간격을 8주에서 12주 간격을 10주에서 12주로 늘렸다고 해서 1차 접종분으로 다 풀지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예.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어떤 어느 정도의 양을 그 이제 회사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상에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충분하게 확보만 할 수 있다면 보다 좀 1차 접종 대상자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. 또 이제 8주에서 12주면 너무 또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8주에 맞아야 될지 12주에 맞아야 될지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예. 이 간격이 좀 좁아지면은 우리가 2차 접종 백신 일정을 잡는 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8주에서 12주에서 10주에서 12주로 조정된 게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나는 그래도 10주 지나고 나서 맞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까? 아니면은 권고나 의무가 되는 겁니까? 아마 이제 본인이 가능하신 날짜를 그 해당되는 기간 중에 하루를 선택하실 수 있게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아직 2차 접종에 대해서 스케줄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1차 접종할 때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날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정도가 맞을 수가 있으니까 신청하는 순서대로 예약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2차 접종 대상자도 며칠에서 며칠 사이에서 이렇게 남는 시간들을 먼저 선정하시는 대로 이렇게 예약을 잡아서 아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만 65세 이상 이 백신 접종이 허용된 상황인데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.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금 850만 명 이렇게 지금 추산되고 있어서 뭐 앞서서 이제 김경호 교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백신 수급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. 그래야지 그 어떤 물량을 충분히 조달해서 접종 계획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백신들을 다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 다음 달까지 들여오기로 한 백신 물량이 그리 또 많지 않다고 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네요. 네,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접종 대상자에게 돌아가는 분이 이제 157만 회분, 두 번 맞기 때문에 총 78만 5천 명 정도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. 네네. 850만 명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은 수치고 예.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5월 말에서 6월 달 초 700만 회분, 그러니까 예, 두 번 맞아야 되니까 역시 350만 명 분 정도입니다. 그리고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도
1차적으로 이제 69만 회분, 그러니까 34만 명 정도 맞을 수 있는 것. 예. 그리고 4, 5월에 70만 명분. 그리고 이렇게 다 합친다 하더라도 약 5, 600만 명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200만 명 정도가 이제 공백 상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예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의 예상과 좀 어긋난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애초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만 65세 이상에게 맞힐 것이다라고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초반에 사실은 주요 국가들이 만 65세 이상을 그러니까 보류시켰던 가장 큰 이유가 독일에서 우리는 맞히지 않겠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주변 국가들이 우리도 조심해서 맞춰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고 스코틀랜드 연구팀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맞춰보면서 임상 결과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또 맞히겠다라고 늘린 상태입니다. 그렇기 예.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전성을 검토해서 차근차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200만 명분 정도, 그러니까 약 400만 회분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6월달 또는 7월달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통해서 이제 추가 공급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직까지는 한 2달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정부가 공백 없이 차질 없이 물량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일단 우선 접종 대상자의 한 60%가 넘어섰습니다. 근데 입원 환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이번에 사망 사례가 나왔는데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는 종사자였더라고요. 근데 이번 사례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? 네, 일단 모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은 예.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시간적인 선후관계만 있으면 예. 일주일 이내 발생한 모든 이상 반응이라고 신고된 것은 다 이상 반응으로 수집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가벼운 거든 좀 심각한 거든 또 병원을 입원하든 심지어 사망까지 예. 인과성에 관계없이 시간적인 선후관계만 있으면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이분 사망하신 경우에도 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아마 접종 후 이제 6일 정도 지나서 사망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. 아마도 좀 50대시긴 한데 좀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. 아무래도 접종 후에 또 발생한 시간이 조금 길어질수록 가능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인과 또 그 사인에 백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인과성은 확인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도 또 이번 사례도 역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어떤 사망 원인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예. 고인의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뭐 의무 기록이라든지 필요하면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동안에는 기저질환이 있던 분들이 이제 사망하는 사례였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마 이제 의무 기록이라든지 또 필요한 경우 이제 부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면 백신 접종하시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왜 이상 반응이 더 많이 생기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백신과 접종과 상관없이 이제 기저질환이 악화돼서 아무래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2차적으로 질병이 재발되시거나 또 연령이 많으시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우리 몸에서 심한 감염증이 있으셔도 이렇게 열이 잘 안 난다든지 또 아니면 잘 표현하지 못하신다든지 예. 그래서 놓치는 경우도 좀 있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코로나19 대담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,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